사실 이 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책 안에 본인 얼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원래 이제 반발을 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책은 누가 봐야 됩니까? 남녀노소 다 봐야 됩니다. 여기 젠더 문제 다루고 있는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관심이 많은데 뭐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정치든 환상을 한번 깰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작가의 책 코너는 제가 읽은 책을 토대로 저자를 직접 만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과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정치로 보신 분도 있고 예능 프로로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뭐 사실 다양한 일 하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일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초면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그때 2012년 한 9월쯤 6월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의 데뷔할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데뷔할 때. 네. 그때가 마침 딱 이준석 의원이 그 네. 비대위원 끝났을 때. 네, 그렇죠. 제가 그때 메일 보내가지고 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100명을 인터뷰한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책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 뒤로 어쨌든 저희가 몇 번 더 만나고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시사인에 추천사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제가 오랜만에 또 출력해서 가져왔어요. 이거 기억나요? 학벌 다시 생각해보자. 진짜 오랜만에 2012년 12월 29일이니까 이건 거의 뭐 대선 끝나고 열흘 뒤네.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책 내셨잖아요. 요거 공정한 경제.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다시 내시면 내 유튜브에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은 났는데 사실 요 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원래 이제 그 반발을 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반발을 유도했는데 반발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군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반발보다 포커스 맞춘 거는 일단 얼굴이 표지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책 안에 본인 얼굴이 너무 많아. 목차마다 자기 얼굴이 바로 박혀 있어. 이게 그 사진 작가님이 2016년에 제가 선거 쓰라고 이제 찍어주신 거거든요. 또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3년 전 사진입니다. 목차에 자기 얼굴 박기 쉽지 않은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책을 누가 봐야 됩니까? 남녀노소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 남자 여자 다 봐야 돼요? 남자 여자는 솔직히 여기 젠더 문제 다루고 있는데 일장에서 나오잖아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좀 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건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뭐 어디서 남자가 죽으면은 이거는 남자라 죽었다. 어디서 여자가 좀 여자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성대결 같이 되게 돼 있는데 네네. 앞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보려면 이 책을 봐야 되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2003년도쯤에 2007년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젠더 논쟁 같은 게 거기서 되게 많았어요. 2003년? 한 15년 전이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들이 조금 한 10년, 15년 터울을 두고 수입이 되거든요. 뭐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도 그렇고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겪었던 갈등 그대로 딱 겪으면서 이제 사회가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너뛰려면은 좀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15년 늦다? 10년, 15년 정도 그 사회 이슈들이 요즘 보면 그 서울 광장에 보면 퀴어 축제 한다고 이렇게 가보면은 재밌는 액션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저 한 10년, 15년 전에 미국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전대 관련해서는 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시니까. 그럼 이 책은 언제 봐야 돼요? 사실 저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많이 갖게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한데 정치든 환상을 한번 깰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20대 초반에 이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선악구도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을 때려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댓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나쁜 놈과 착한 놈의 대결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와 B의 대결이라는 그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이게 스포츠 게임 같이 돼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우리 팀 착한 팀, 상대편 나쁜 팀 이렇게 돼서 선악 대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악의 무리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라.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그럼 이 책은 혹시 어디서 봐야 됩니까? 뭐 집에서. 혹시 뭐 국회에서 봐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정치 얘기보다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맞아. 정치 얘기를 쓰게 되면 책에다 쓰게 되면은 책이 굉장히 빨리 낡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최신 정치 이슈를 다루게 되면은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3년쯤 뒤에 보면 이게 무슨 책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배제했죠. 그거는 종편 틀면 맨날 나오는데 할 필요가 없죠,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책을 보고 덮으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 책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다가 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서평 가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먼저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써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적이 많은가 봐요. 네? 아니 이게 원래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51%의 동지와 49% 적이 있어 성공하는 거니까. 그런데 책 자체를 이제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해요 보면은. 저희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되게 많을 수 있겠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아니, 원래 요즘 역사책 이런 거 막 설민석 씨가 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거는 논쟁적이지는 않잖아요. 얘들아 옛날에 뭐 태화관에서 기생 파티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논쟁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에서 하는 거냐 이런 거에 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책은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정치책을 읽어야 될까요?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보면 언론에서 그 서로 이제 팩트 체크한다고 난리 치잖아요. 보면은 뭐 해가지고 상대방이 말한 말을 적절히 버무려가지고 팩트 체크해보니 거짓이었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팩트 체크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A라는 이런 통계를 들어대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게 맞다고 하는 B 통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에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그냥 네이버 정치란에 위에 뜨는 기사를 읽으면서 내 정치관이 형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어도 한 책 정도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이슈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뉴스만 보면요 맨날 그런 식이지 뭐 누가 죽었으면 여자라 죽었다 남자라 죽었다 뭐 이런 것들로 피상적으로 가게 되니까 약간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사의 그런 편향적인 정보보다 약간 좀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듣는 제가 편향적인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되게 잘할 자신 있어요. 5만 가지 통계 다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일변도로 갈 수 있는데 유튜브 안 할 거라면서요? 유튜브 안 해요 저는. 왜냐면 한 사람 나중에 다 구속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정치 쪽 말한 거죠? 아니 정치 쪽뿐만 아니라 웨스트는 이제 자유 경쟁이라는 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나중에 오히려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도윤 씨 방송 출연시켜달라고 그러고 한 1,000만 원 협찬해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1,000만 원에 이끌려가지고 편향 방송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소송 이게 제가 종편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그 패턴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정치 토론 2011년 전까지는 정치 토론이 그렇게 TV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되게 젠틀하게 하고 이랬는데 2012년에 갑자기 4개 채널이 딱 생겨버리고 낮 시간대에 전부 다 정치 토론 하게 되니까 누가 더 자극적인가 경쟁을 하면서 그때 했던 사람들 많이 이제 벌금도 물고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하죠. 제가 2012년 만났을 때 준성님이 저랑 인터뷰 때 했던 얘기가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되니까 로비스트가 진짜 달라붙더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있어요. 실제 존재해요?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대한민국 규제를 많이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게임 산업, 외국계 게임사들이 저한테 굉장히 연락 많이 왔어요.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접근했겠지만은 대한민국은 그게 불법이죠. 그러면 이 책을 쓴 목적과 이 책을 통해 이제 독자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의 핵심 정리해 주시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 갈등이라는 게 50대, 60대 그 이상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이랑 우리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사회 갈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50대, 60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20, 30대도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했던 20, 30대는 선악구도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50,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부채를 젊은 세대에게 상속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5, 60대 이상이 가부장제 때문에 만약에 젠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 50, 60대 남성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세대에서 풀어라. 지금 예를 들어 한 90년생쯤 되는 친구들, 30대 되는 사람들이 남녀 차별을 학업의 과정에 있어 겪었겠느냐. 여자라고 너는 초등학교 가지 마라, 중학교 가지 마라를 겪어온 세대인가. 지금 20, 30대는 한마디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는데 뭐 오빠만 고기 반찬 먹고 너는 먹지 말아라는 거 겪은 세대인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점차 아닌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의 약간 시발점 중에 하나가 저는 82년생 김지영이었다는 생각하는데 영화도 나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기대되는 것이 그 책은 어땠어요? 소설인데 이거를 현실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읽어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은 82년생 김지영은 그 나이대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한 10사람의 불행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겹쳐놓은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세대가 일반적인 여성이 겪는 문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거는. 거기 보면 뭐 진짜 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갔더니 길에 유모차인가요? 애를 끌고 나갔더니만은 카페에서 남편 등골 브레이크 하는 맘충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맞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살면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젊은 남성들이 카페 아무리 같이 가도 뭐 애를 데리고 온 여성을 본다 해가지고 저거 맘충이다 무슨 남편 등골 휘게 하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뭐 어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서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저는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개인에 있는 불행을 다 모아가지고 불쌍한 캐릭터나 만든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언론에 언급했던 게 뭐냐면 82일을 이제 2로 나누면 40일인데 대학생들하고 술 마실 때 한번 제가 아는 41년생 인물 하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릴 때 형한테 밀려가지고 공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술찌개미 같은 거 먹으면 살고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쩌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청소하는 일까지 병행하면서 대학을 마치고 했더니만 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 이명박이라고 41년생 애기라고 그게 그럼 이명박이라는 우리가 이름 떼고 보면 그 사람 되게 불쌍하지 않냐. 그렇죠. 이름 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은 그걸 다 모아놓은 그냥 소설적 자아지만은 현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이명박이 불쌍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처럼 저는 82년생 김지영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방금 82년생 김지영 얘기하면서 그 책을 보는 사람 100만 명은 이 영상을 안 보겠네요. 아니 볼 거예요. 뭐 자기들도 보고 그게 지금 와서는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